자, 성산별곡 시작하죠.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갈래복합에서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네, 1강의 두 번째 작품이고요. 성산별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산이 어디냐? 한마디로 그 아름다운 자연 세계가 펼쳐져 있는 자연적인 공간이에요. 자, 한번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내용으로 들이댈게요. 네, 여러분들 좀 읽고 하셔야 되는데 성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자연경치가 펼쳐진 곳에서 묻혀 사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에요. 주제의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빠르게 좀 해보죠.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해서 손 동그라미 칠까요? 네, 여기 손님이라는 뜻도 되는데 요거는 네, 시적화자라고 해야 되나? 네, 시적화자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시적화자는, 그죠? 네, 시적화자는 바로 누구다? 송광정철이라고 말해요. 시적화자라고 해야 되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시적화자, 바로 요 작가가 정철이니까, 네, 정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산에 머물면서라고 해서 공간적 배경이죠. 전남 창평에 있는 산이에요. 옛날 송광정철이 그 유배를 보냈던 곳인데 관동별곡 썼던 곳이에요. 그만큼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간적 배경이 돼요. 이런 공간적 시간적 배경은 좀 체크는 해둬야 되죠. 공간적 배경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자연인가요? 아름다운으로 할까요? 네,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죠. 다음 서하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라고 해서 여기서 주인이 누구다? 바로 김성원이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주인아라고 해서 여기서 주인은 네, 서당도 김성원이라고 여기 돼 있죠. 김성원이라고 해서 송광정철의 그 처가 쪽에 관련된 친인척입니다. 그래서 내 말 듣소라고 하는 요 부분 보니까 대화체구나. 말을 건넨다라고 해서 대화체가 있다. 인간세간에 좋은 일 하건만 해서 인간세간은 세모쳐야 되겠죠. 인간세상은 바로 속세를 의미하는 거고 시적화자가 거기를 좀 피해서 사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속세죠. 네, 좋은 일 하건만은, 좋은 일이 많건만은 어찌 강산을 날수록 해서 강산은 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네, 별표 치고요. 자연의 공간입니다. 자연적 공간이죠.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다라는 정도로 요거 체크해야 되겠죠.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 정막산 중에 들고 안인하시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그 세상 밖으로 안 나오십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궁금증, 의문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의문 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답적인 구성도 가능하겠네요. 나중에. 그래서 성산에 은거하는 이유를 질문을 한 거야. 이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죠? 네, 김성원아, 왜 세상에 안 나오냐? 해서 여기에서는 손이 주인에게 성산에 은거하는 이유를 물어봤다. 궁금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뭡니까? 탈속적인 태도죠.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 속세를 벗어나는 탈속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속세를 벗어나고 있어요. 성군을 다시 쓸고 하는 부분으로 빨리 넘어가죠.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하는 부분으로. 자, 죽상의 자리 보아해서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어내고 대나무 평상에 자리를 마련해서 잠깐 올라앉아 어떤 곳 다시 보니 자연 경치를 살펴보는 거죠. 경관을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주변의 경치가 어떤지 다시 살펴보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변이 떴는 구름, 그래서 천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주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을 집을 삼아 해서 무등산의 서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 김성원이 천변에 떴는 구름이라고 되어 있죠. 천변에 떴는 구름 전체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천변에 떴는 구름 부분입니다. 천변에 꽂는 구름, 서석의 집을 삼아해서 무등산, 한마디로 요 시경정이 있는 그 근처겠죠. 그 근처에 집을 삼았다라고 해서 요
요게 하늘가라는 뜻도 되지만 이 하늘 가장자리에 떠 있는 구름은 요거 원관념 누구를 상징할까요? 요거 원관념은 아마도 김성원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김성원이죠. 원관념 김성원이고요.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서 사는 겁니다. 다음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갈까요?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과 어떠한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락달락하는 모습이 주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김성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름과 주인이 누구라고? 주인이 김성원이에요. 주인이 김성원인데 서로 견주다라고 해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결국 뭡니까? 주인의 한가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한가로운 삶의 모습인가요? 이 한가로운 삶의 모습을 유유자적, 여기 한가로운 삶의 모습 또는 한중진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중진미. 창계 푸른 시냇물에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시경정 앞에 돌아드니, 이야 멋있는 경치네요. 그래서 창계 흰 물결입니다. 자, 푸른 시내 이 흰 물결이라고 하는 흰 물결이 이게 원관념이 돼서 얘 보조관념 한번 찾아서 연결하면 되겠죠. 이게 원관념이 돼서 천손은금 하는 부분인가요? 천손은금을 뉘라서 베어내어, 한마디로 은하수를 잘라내서 라고 하는 건데, 흰물결 저게 원관념이고, 천손은금이 요것이 직녀가 짠 구름 같은 비단이다, 은하수를 가리킨다. 이것이 흰물결이 나타내는 흰물결의 보조관념입니다. 이게 은하수 같다라고 하는 거죠. 흰물결의 보조관념. 바로 붙어있네요. 흰물결의 보조관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흰물결과 천손은금은 흰물결에다 화살표 연결. 흰물결의 보조관념은 천손은금. 있는 듯 펼치는 듯 헌사토 헌살시야. 있는 듯 없는 듯 야단스럽구나, 화려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께서 이 은하수를 잘라서 시경정 근처에 흰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거죠. 와, 경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창계 흰물결 이 부분부터죠. 그래서 헌사토 헌살샤라고 하는 것은 경치의 아름다움을,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강조한 거죠. 흰 물결로 표현을 했네요. 은하수로 표현을 했네요. 흰 물결을 은하수로 비유적으로 보조관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헌사토 헌살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관동별곡에도 있죠. 그래서 헌사토 헌살샤 요거 야단스럽게도 야단스럽구나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은 관동별곡, 그렇죠? 관동별곡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도 요거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자, 산중에 창력 없어 달력이 없어 사실을 모르더니 사계절 시간의 흐름을 모르더니 하는 부분입니다. 눈 아래 해친 경이 철철이 절로 나니.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연의 경치가 저절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달력이 없어도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사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의 경치를 통해서 사계절을 알 수 있다는 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듣거니 보거니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일마다 선간이라 신선이 사는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한마디로 신선이 사는 세계다,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초조건 신선이 사는 세계인데 선간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만큼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죠. 신선히 사는 세계 1번, 그 다음에 2번은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에요. 네, 대비되는 공간이고요.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도교 사상이죠. 신선세계에 비유했다는 것 자체는 도교적인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송강정철이겠죠? 송강정철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경치가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 춘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매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매화가 핀 창이라고 되어 있죠. 봄이라고 하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요 매화죠. 예, 요 매화라고 하는 것이 봄의 계절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재입니다.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선홍의 신선 노인이란 뜻인데 주인은 누굽니까? 김성원이죠. 해서 선홍의라고 하는 부분은 주인 김성원이죠. 그래서 요 선홍은 다시 한번 동그라미 신선노인 1번 주인을 가리킨다 2번 근데 앞에서 주인이 누구였다? 김성원이었잖아요. 네, 그 아름다운 경치에 암자에 지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성원이죠. 할 일이 곧 없어도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할 일이 곧 없어도 곧 없도 아니하다라고 해서 자 산속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선홍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 선홍이라고 하는 것은 김성원의 어떤 신선다운 옥골선풍이라고 얘기해요. 그걸요. 옥골선풍다운 그런 아주 그죠. 멋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 할 일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울 및 양지편에 외씨를 뿌려두고라고 했는데 네 저거 한글 해석을 보면 울타리 및 볕이 잘 드는 쪽에 오이씨를 뿌려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오이를 심고 있는 거죠. 검소함입니다. 오이씨를 뿌려놓고서라고 하는 것은 네 오이를 기르는 거예요. 외씨라고 하는 것은 오이씨예요. 그래서 오이를 기른다. 소박한 검소함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 또 내려가서 매거니 부분으로 내려가지요. 자, 매거니 도두거니 비온 김에 다루어 내니 하는 부분으로 또 가봅시다. 어이고 많이 됐네요. 자, 매거니 도두거니 비온 김에 다루어 내니에서 여러 가지 오이씨 뿌린 것을 잘 가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검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보면 네, 오이를 기르는 모습이 있죠. 오이를 기르는 모습에서 나름대로 네, 검소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소함을 나타내면서 또 한편으로 안빈낙도의 삶이겠죠.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하리. 수평이라는 사람이 벼슬을 하다가 청문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오이를 가꾸면서 해서 중국고사를 인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자체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청문고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옛 이야기, 중국고사를 인용을 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네, 신선의 풍물을 갖고 있는 김성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고사를 인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이죠. 네, 자연 친화적 네, 삶을 강조하고 있다. 또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즐거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연 속에서 사는 그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망해에서를 죄어 신고 죽장망해를 짓고 가는 거죠. 대나무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집시를 신고 죽장을 짓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간편하고 소박한 차림새라고 볼 수가 있죠. 검소한 차림새입니다. 그래서 죽장망해인데
망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집신이에요. 망해라고 하는 것은 집신을 나타내는 거고, 죽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지팡이, 예, 그 정도의 의미라서 간편한 복장으로 이제 어디 여행 가는 거죠. 놀러 가는 거죠. 그래서 길을 나섰는데, 자, 도화핀 시냇길이 방초주에 이었어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도화꽃이 핀 겁니까? 아, 저건 아름다운 경치.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었죠. 아, 요걸로 보니까 도화꽃 핀 시냇길, 도화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꽃이 핀 건데, 이거는 그만큼 경치의 아름다움이죠. 경치 아름다움이라고 정리할 건데, 무릉도원의 이미지인 거예요. 무릉도원의 이미지. 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거든요. 무릉도원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초주라고 되어 있는데, 꽃다운 풀이라고 해서, 풀이 우거진 물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경치 좋은 곳을 나타내는 거죠. 경치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릉도원의 이미지예요. 와, 신선세계인 것이. 우리 막 뷰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뷰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겁니다. 닦고 명경중, 예, 맑은 거울 중 부분으로 갑니다. 자, 석병풍. 그림자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에서 돌병풍입니다. 해서 여기 뜻을 보면 병풍처럼 둘러선 바위가 신에 비친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 이렇게 그죠? 아름다운 경치가 그냥 펼쳐진 거예요. 아, 이 해안 기암괴석이라고 해야 되나? 예. 돌들이 아주 예술적으로 펼쳐져 있는 거죠. 석병풍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자, 좀 한번 볼까요? 복숭아꽃이 피어 있어요. 차례대로 보면 복숭아꽃이 피어 있죠. 아름다운 경치할 때. 그 다음에 물이 맑죠. 아름다운 경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석병풍이에요. 우와! 배산임수의 아주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그림자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도원은 어둠에요. 무릉이 여기로 돼서 아까 무릉도원 여기 써놨죠. 무릉도원의 이미지 도원 이상세계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신선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꽃이 핀 신선세계, 무릉도원은 버드나무가 핀 신선세계, 이것도 역시 이상세계를 나타냅니다. 이상세계를 나타내서 네, 신선의 세계에 해당이 돼요. 무릉도원이죠. 그래서 이상세계 이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 있는 경치들, 청문고사부터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해서 도화부터 여기까지 어떠한 것? 무릉도원의 경치의 아름다움이란 내용이에요. 와, 그렇게 아름답군요. 저기 앞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의미 없어요. 네, 심각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봄경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산의 봄경치입니다. 여긴요. 신선세계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습니까?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 탈속적이죠.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에다가 탈속적인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다음, 겨울로 넘어갑니다. 동사로 넘어가시죠. 공산에 쌓인 부분으로 갈까요? 공산에 쌓인 삭풍이 걷어불어. 자, 빈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라고 해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요 찬바람인데 이것이 앞부분에서는 도화가 있었고, 예, 계절감 나타내는 거였죠. 근데 요거는 차가운 바람, 북쪽 북풍이에요.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봄에서 겨울로 점프한 거예요. 네, 봄에서 겨울로 점프한 겁니다. 공산 부분으로 가자. 자, 때구름 거리 느리고 눈조차 오니에서 요거 눈도 계절감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래서 앞에서 한 것처럼 계절감 넘버 2 겨울이지요.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눈을 통해서 겨울입니다. 겨울 경치는 또 아름다울까 춥기만 할까 뭐 그런데 당연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여기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천공이 호사로워라고 하는 부분부터 또 이어서 볼까요? 자, 천공이 호사로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천공은 조물주예요. 네, 조물주께서 워낙 화려하셔서 호사로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천공은 조물주 그만큼 경치 아름다움을 자, 옥으로 꽃을 지어라고 했는데 옥으로 꽃을 지어는 앞부분에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보조관념이죠. 옥으로 만든 꽃, 옥으로 꽃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보조관념입니다. 눈의 보조관념이에요. 그만큼 경치를 아름다운 것에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 번은 봤음직한 경험적인 소재를 갖고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만수천림을 꾸며곰 내었도다 라고 해서 만수천림은 뭡니까? 수많은 나무숲을 꾸며곰 내었도다, 꾸며 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왜 조물주가 나왔을까? 눈으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요거 아름다운 풍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건요. 아름다운 풍경. 겨울도 경치가 아름답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겨울도 경치가 아름답구나. 자, 앞여울 덮어러 외나무다리 비꼈는데 여울물이 얼어붙은 거죠. 막대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해서 지나가는 늙은 중의 모습을 체크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건데 외나무다리예요, 늙은 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늙은 중이 외나무다리 건너간답니다. 외나무다리 건너는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산옹이 하는 부분으로 갑시다. 자, 산옹의 이 부기를 남도로 자랑하지 마오 해서 여기서의 산옹은 누굽니까? 산에 있는 늙은이죠. 산에 사는 늙은인데 여기에서의 주인을 나타내는 거고 주인은 누구다?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네, 김성원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데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이 부기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 친화의 즐거움, 삶이죠. 즐거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더러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늙은 중에게 자랑 마오 하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마오 해서 여기죠. 남더러 자랑하지 마오 해서 자랑하지 마오는 누구에게? 늙은 중에게 하는 말입니다. 해서 요게 자연친화의 모습 1번이고요. 네, 김성원이 늙은 중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다리를 건너가는 늙은 중에게 하는 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늙은 중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경력을 숨은 부분인가요? 경력울은 뭡니까? 달나라의 동굴이에요. 달나라의 동굴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표면적이고 눈 내린 성산, 한마디로 지금 성산지방에 눈 덮인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력을 어디다? 성산이에요. 장소 원관념은 성산입니다. 경력을 지금 시적 화자가 있는 송강정철이 있는 김성원이 산속에서 숨어 살고 있는 그 장소 경력을 아름다운 경치야. 자, 23개 찾을 리 있을세라 해서 네, 세라는 뭡니까? 염려된다, 걱정된다 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뭐라고? 의구형 어미예요. 의심과 걱정의 어미가 사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나 혼자 여기에서 즐겁게 살 거야. 나 여기 즐겁게 사는 거 남들한테 알리지 마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으로 갑니다. 예, 결사라고 해서 절대 짧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결사가 길까요? 자, 산중의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산중에 벗이 없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산중에 벗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외로운 처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화자의 김성원도 외로울 거예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암시하는 거고요. 서책을 쌓아두고 책을 읽네요. 사대부구나. 만고의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옛 인물을 헤아리는 겁니다. 자, 인물을 헤아리는 거죠. 먼 옛날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들일 거예요. 성현도 많거니와 해서 인물들의 종류가 첫 번째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해서 인물들은 성현과 호걸이라고 되어 있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와, 영웅 호걸들이 많아. 하늘 삼기실제, 하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곧 무심할까마는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인물들을 거슬러 생각해 보니까 영웅 호걸들도 많고 학문적으로 성혹한 성현들, 그러니까 공자라 맹자님들 이런 분들이죠. 많아요. 근데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실지는 않았을 텐데, 자, 좀 더 볼까요? 어찌 시운이 흥가망이 있었는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분 어찌한 시운이 흥가망이 있었는고에서 인간사는 변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과 다르게 인간의 삶은 변화가 심해요.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운이에서 인간사의 흥망성쇠를 인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운이 흥과 망이 있었는고 하는 부분인가요? 네,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운이, 그죠? 네, 시운이 흥과 망이 있었는고라고 해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인식했다. 또 다른 걸로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세상은, 인간 세계는 변화가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변화가 심하고요. 또 하나 더 들어가면 뭡니까? 이제 3번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인간 세계는 유한성이 있는 겁니다. 유한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요거는 또 무상감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확장적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품도 그지없다. 야, 모를 일도 많고 애달품도 그지없다 해서 인간사에 대해서 느끼는 게 뭐다? 애달품이죠. 애달품이 바로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 정서가 제시되고 있죠. 애달품, 요 얘기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다음, 기산의 늙은 허유 부분으로 갈까요? 자, 기산의 늙은 허유, 그죠? 전설상의 인물인데, 허유는 뭡니까? 인간 최초로 돌을 쌓아서 신선세계에 사는 사람의 무릉도원에 사는 신선이 된 거야. 인간이 최초로 신선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귀는 어찌 씻었던고, 귀를 왜 씻었을까? 귀를 왜 씻었을까? 그죠? 네, 좀 볼까요? 허유가 귀를 씻었다라고 하는 건 탈속의 의제예요. 자, 귀는 어찌 씻었던 거라고 하는 것은 속세와의 단절 의지예요. 속세 지저분한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속세와의 어떤 단절 의지가 담긴 행동이죠. 단절 의지의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근데 이 허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 허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나 자연친화, 자연 속에서 사는 거 너무너무 만족해. 그래서 이 허유를 인용한 것은 첫 번째고, 이 허유를 인용한 것은 두 번째, 자연 친화적인 삶이죠. 자연 친화적 삶의 만족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만족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허유의 태도를 긍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욕적이었던 허유의 태도를 긍정한다. 이게 3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삶에 나 만족해.
서부 허유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야. 좋다고 생각해. 박솔이 핑계대고 지조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데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라고 뭐 떨쳐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게 바로 가장 높다 해서 요게 바로 허유와 관련된 겁니다. 허유와 관련된 내용인데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라고 하는 것은 무욕적 태도죠. 그래서 여기서 박솔이 어쩌저쩌고 하는 건데 욕심이 없는 무욕적인 태도 또는 탈속적인 태도라고 봐야 돼요. 무욕적, 탈속적 태도가 담긴 표현이 바로 박솔이를 핑계댄 거죠. 박솔이도 너무 지저분해. 시끄러워. 인심이 낚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해서 인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심이 요거 얼굴입니다. 얼굴이에요. 얼굴과 같아야 볼수록 새롭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표현을 좀 썼네요. 주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는 화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주관적인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심이 얼굴과 똑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인심이 사람의 얼굴과 똑같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화자의 주관적인 표현인데 좀 더 확장해 볼까요? 그럼 인심이 얼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변화가 많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다양하고 많은 것처럼 세상의 변화가 심하다라는 내용이죠. 세상의 변화가 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주면 간단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심하다라고 하는 건데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해. 그래서 세상 일은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라고 해서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거는 뭡니까?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속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말 좀 바꿔볼 수 있고요. 엊그제 빚은 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풍류의 소재죠. 그래서 술 네모칸 치고 술의 기능은 첫 번째 풍류적 소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속세에 대한 근심을 떨쳐낸다라고 하는 것은 속세에 대한 생각을 잊게 만드는 거지요. 속세의 생각을 잠시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떨쳐내고자 라고 하는 것은 풍류라고 하는데 흥을 돋아주는 소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흥취를 심화시켜주는 소재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술. 쳤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해서 술을 마시는 거죠. 대작이죠.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자, 마음에 맺힌 시름이지요. 마음에 맺힌 시름 근심을 달래는 거죠. 마음에 맺힌 시름 뭔가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사는데 마음에 뭔가가 있나 보죠. 아무래도 사대부들은 자연 속에서는 묻혀 살기는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에 은가하는 가운데 요거 유배중인 거예요. 근심을 달랜다라고 하는 것은 탈속적으로 경치를 아름답지만 정철의 입장에서 보면 요 전남 창평 부근이거든요. 여기가 유배 생활에 유배의 어떤 근심이죠. 유배의 시름을 일시적으로 위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은고 줄에 얹어 검은고도 풍류적인 소재예요. 풍입소. 바람에 어떤 소나무를 입혔다라고 하는 건데, 자, 검은고도 역시 요거 풍류적인 소재입니다. 풍류적, 술과 함께 풍류적인 소재이기도 하고요.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일시적으로 내적 갈등도 좀 잊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손인동 하는 부분인가요? 손인동 이 부분으로 좀 봅시다.
손인동, 주인인동, 네,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어라 라고 해서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검은고 연주에 빠져들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자,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얘기하자면 손은 누굽니까? 네, 손은 시적 화자인 정철이죠. 시적 화자인 정철이고 여기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김성원이거든요.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몰라볼 정도 그게 아니고 몰라볼 정도 그게 아니고 아마도 손님인 정철이 손님이 주인의 삶에 동화된 거죠. 주인의 삶에 동화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즉 자연 친화적인 삶의 동화가 된 거죠. 그래서 송강정철이 송강정철이 주인의 삶은 뭡니까? 자연 친화요. 자연 친화하는 그 삶의 태도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야 내적 갈등도 있기 쉬우니까. 공중에 떠있는 학이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네, 학으로 넘어갑시다. 학이 이 고래 진선이라 해서 여기에서의 학이 뭐라고요? 진짜 신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학이 콜 진선이죠. 그래서 학이 보조관념이냐 원관념이냐 좀 따져봐야 되는데 학이 곧 뭡니까? 진선이다. 진짜 신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교적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요대를 월하에 행여 아니 만났는가? 신선이 산다는 곳에서 월하에 행여 달 아래에서 행여 아니 만났는가라고 해서 요대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누대, 신선이 산다는 옥으로 만든 누대인데 이거 궁궐이에요. 궁궐에서 궁궐이죠. 현실적으로 궁궐에서 임금을 혹시 만나보지는 않았나 그런 의미죠. 관심사가 좀 나타나죠.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그대가 진선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대가 진선이다라고 했어요. 즉, 이 말인즉슨 김성원이 진짜 신선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지금 요 액면가 그대로 보면 요건데 좀 더 확장을 하자면 자연 속에서 묻혀 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진짜 신선이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즐기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거인즉슨 결국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무라일체적인 삶이겠죠. 무라일체적 삶에 대해서 손님인 송강정철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찬적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EBS 교재에 있는 성삼별곡은 마무리가 됩니다. 끝.